당장 오는 29일에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청룡영화제죠. 29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정우성 씨는 지난해 말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란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모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어제만 해도 이 시상식에 참석할 거라고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곳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수상 소감을 하면서 뭔가 혼외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돌연 오늘 이 시상식에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참을 통보했거나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영화제 측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우성 씨 측은 현재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본인이 거기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본인의 행사가 아닙니다. 영화상인 거죠. 네. 그럼 나무주연상, 감독상, 작품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 씨에게 가면은 그들에 대해서 소위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이담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수상 소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수상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하. 즉 수상을 못하면은 정우성 씨는 본인이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에 갔을 때 본인이 수상을 못해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 온 기자들을 한데 모아서 그래도 나 한마디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촌극이 벌어지겠죠.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수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 나온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가 되는데 정우성 씨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면 또 묵묵부답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정우성 씨는 지금 이 영화상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미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과는 서로 상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은 그 이전에 공식적인 본인의 목소리를 통한 입장이 한 번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진용 기자님 무수히 이런 영화제 취재 많이 하셨을 테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다른 영화제 보면 대리 수상 같은 것도 충분히 있잖아요.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정우성 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참 이 부분 역시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스타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사거나 또 다른 구설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정우성 씨의 팬들은 일단 1차적인 입장 표명,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적어도 정우성 씨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네. 그동안 정우성 씨는 소신 연예인, 개념 연예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민감한 정치적 발언도 남의 목소리를 빌리거나 이걸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왔다는 거죠. 그랬던 정우성 씨가 이번 사안만큼은 앞선 입장도 문가비 씨는 SNS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냈는데 정우성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단 3줄 낸 게 전부였습니다. 기존의 정우성 씨와는 굉장히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는 없잖아요, 지금. 본인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우성 씨와는 다른 행보에 대해서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정됐던 자리에 나올 때 청룡 영화상에서만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축제도 아닌데 거기에 나가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쏠리고 또한 다 수많은 수상자가 나올 텐데 거기서 정우성 씨가 입장을 내면은 그게 모든 언론을 도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다른 참가자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우성 씨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런데 정우성 씨는 즉각 소속사를 통해서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 밝혔다. 근데 뭐 이렇게 파장이 커지냐? 그럼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핵심 뭡니까? 먼저 문가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곧바로 정우성 씨 측이 이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직접 인정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우성 씨 측 영화제에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할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중의 시각이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우성 씨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휘청이고 있는 뭔데요? 것인데 먼저 현재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비연예인 애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어서
어떤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사진이 어떻게 공개됐나? 이 누군가가 지난 9월에 강남에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주웠다고 하는데 얼굴이 낯익어서 자세히 봤더니 정우성 씨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문가비 씨 이 왜 사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문가비 씨 외에 만나는 여성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심지어 문가비 씨가 임신 중일 때도 만나는 여성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우성 씨 아들이 맞다. 아빠로서 책임 다하겠다라고 되게 명확히 밝혔는데 지금 비연예인과의 열애설 또는 이 강남에서 누군가 주워서 공개했다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대중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친자는 맞다. 그래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책임지는 자세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다음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특히 이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태가 없었다면 오히려 반길 일입니다. 50대에 있는 정우성 씨가 이번에는 드디어 장가를 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지금 공개된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불가하다. 이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시원스럽게 인정을 하면서 대인배 같은 풍물을 풍겼는데 이번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문가비 씨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죠. 통상적인 기자들이 행간을 읽을 때 아니다 맞다를 놓고 판단을 할 때 본인에게 100% 부정적인 얘기고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소속사가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할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의 키, 목소리는 정우성 씨가 아니라 문가비 씨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우성 씨는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문가비 씨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문가비 씨도 궁금해질 겁니다. 당연히 아이를 갖는 그 순간에는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겠죠. 근데 이 사진이 뭐냐고 정우성 씨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대중을 아무리 설득시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의 엄마 문가비 씨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은 정우성 씨가 내놓는 모든 판단이나 주장들은 전부 다 일방의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왜 이리 늦어지를 놓고 볼 때는 이런 사진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논의 중이라는 상황 정리를 위해서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어떠한 합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는 중국어 대사 혹시? 글쎄요. 뭐 아이네. 뭐 아이네. 이거면은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더 할 필요 없어요. 뭐 아이네.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나? 아무한테나 하고 싶네. 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연을 가정해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지. 그러면 훅 뒤로 도망가죠. 우연을 가정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노라는 여배우 드라마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친분 계속 유지하세요? 네, 가끔 뭐 안부 예전에 영화 찍을 때 좀 사귈 걸 그랬어요. 한 번씩 다 이렇게 사귀어볼 거예요. 두루두루. 왜 그 좋은 시기들을 다 놓쳤는지. 또 같이 해보고 싶은 여배우는 없으세요? 작업? 세상의 모든 이쁜 여배우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우실 때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힘든 거는 잠깐이에요. 이쁜 옷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신상품의 이런 옷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이 지난 옷이 되듯이 힘든 것도 금방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장동건 씨랑 고소영 씨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등남도 하셨고.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혼할 때는 진짜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등남 소식 들으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걸 꾸렸구나 그들의. 그때 진짜 부러웠어요. 그럼 빨리 이세를.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죠. 이세만 어디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입양? 일단 여자를. 40대와 50대의 정우성 씨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지. 지금보다 더 유연해져 있겠죠.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예. 아이도 같이. 애도. 예. 애도 한 둘.
네, 정우성 씨의 가장 큰 매력을 하면 솔직함입니다.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전 데뷔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를 때도 비연예인 여성이 있다, 교제 중이라는 게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수많은 청춘들의 지지를 받았죠. 정우성은 다르다는 거. 근데 모든 솔직함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이만큼 솔직한데 그만큼 나는 정직하다는 거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그동안 정우성 씨는 해왔습니다. 소신껏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도 걸맞은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14년 전이지만 본인이 저렇게 소신껏 했던 발언과 과연 지금의 모습이 부합이 되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쉽게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사귄 후에 2세를 가져야지 2세만 가질 수 없지 않나. 방금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벌어졌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일관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네. 몇몇 보도에서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됐고 태명도 함께 해줬고 산후조리원도 돌아봤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문가비 씨가 맨 처음 글을 올릴 때 이것도 정우성 씨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취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는 사실상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솔직함이란 키워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은 보도가 나오고서는 이걸 이제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건데 네.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솔직한 말은 계속하지 못하고 네. 여러 의혹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게 지금 정우성 씨에 대해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과거에 정우성 씨가 했던 말들이 이제 하나둘씩 재조명되면서 지금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안진용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혼외자 출생뿐만 아니라요. 이전에 정우성 씨가 보였던 태도와 다르게 보이는 태도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 정우성 씨가 어린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이 정우성 씨의 모습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우성 씨는 이건 뭐예요? 어떤 사진이에요? 네, 이 정우성 씨는 예전에 이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서 이 정우성 씨가 어떤 소감을 밝혔냐면요. 이 내가 과연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 그러니까 캠페인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미혼모와 입양을 얘기하는 거는 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한 삶, 한 인생에 대한 사회 문제 등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진중한 이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무슨 캠페인 유독 이런 걸 많이 했던 연예인으로 좀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난민 문제도 굉장히 예. 진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우성 씨는 2015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유엔 난민 기구의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그렇게 오래나 됐어요? 네,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네. 난민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또 실제로 거의 매년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촌이나 분쟁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또 책에 엮어서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으로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영상 먼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좀 더 큰 시선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준비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캠프를 방문하면서 난민은 정말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정우성 씨가 지난 7월에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에서 사임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죠. 아마도 이거 해석을 해보자면 본인도 좋은 의지를 갖고 있고 좋은 활동이긴 하마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우성 씨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난민기구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게 아닌가 고민을 했었고 새로운 얼굴이 분명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언뜻 문장만 놓고 보면 제가 생각이 짧아서 또는 국어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난민 기구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는 게 아닌가 고민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걸 우려한 거예요? 아마 이 난민 문제가 사실은 인권 문제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정쟁으로 번진 바가 있고요. 또 정우성 씨에게 이른바 악플이 던져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 자체를 좋게 보기보다는 비판하는 여론도 많아지다 보니 본인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너무 정적인 것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번 사건과 이 일을 겹쳐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염두에 두고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사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 사임 시점이 다시 언제라고요? 사임 시점이? 지난 7월입니다. 올해 7월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하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번졌을 때 더 크게 논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아마 사임을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씨가 이태신이라는 굉장히 소신 있고 멋있는 군인 역할을 했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지난해부터 광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은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도 광고 찍지 않은 것도 이번 사태를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한 추정이 뭡니까 이거? 저는 합리적 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엔 난민기구 대사 같은 경우는 정우성 씨가 언제까지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놨다는 것 자체, 게다가 임신 사실을 지난해 6월에 알렸는데 그 직후에 곧바로 내려놨다는 거. 아울러 서울의 봄 1,300만을 모았고 정우성 씨가 배우로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도 CF 스타지만은 많은 CF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올 시점인데 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출산 후엔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CF 계약을 할 때는 사회적 무리, 혹시라도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됐을 때는 그 위약벌을 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통상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데 그래요? 정우성 씨가 보통 한 개런티가 편당 10억 안팎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하. 여기에 3배가 한다면 30억이 되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그 회사의 사명이 아티스트 컴퍼니. 두 사람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오늘 주가가 4%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약 70억 정도 빠진 건데 이게 대주주 이슈인 동시에 또 대표 소속 배우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큰 반영을 끼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양육 문제, 양육비를 지원하는 뭐 이런 걸 일단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그게 뭐예요? 거쳐야 합니다. 이 인지는 자신의 아이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이미 인지가 있고 아버지가 인지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가 나서서 소송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하는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아하. 현재 정우성 씨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이미 인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이 아이를 출생자 신고하게 되면 이 출생자 신고 내에는 인지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인지를 성립했다고 간주시켜 줍니다. 인지가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일단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배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는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서 세세하게 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이고 이 자녀의 나이에 비춰볼 때 이제 막 출산한 문가비 씨 아들의 경우 0세에서 2세이므로 220만 7천 원이 되고 15세부터 18세가 되면 288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모가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그 분담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정우성 씨 소득이 매우 높고 네. 문가비 씨 소득이 매우 낮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220만 원 정도 그 문가비 씨 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정법이에요. 네, 가정법이니까 네네네. 이 아이가 15세를 넘게 되면 280여만 원, 300만 원에 육박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으로 양육비 관련 재판 분쟁이 붙었을 때 이릉 적용되는 기준이고 양 당사자 즉 부모가 합의해서 얼마의 양육비를 정할지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이를 훨씬 상회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입양하는 절차 물론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어떨까요? 사실 지금은 친생자 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입양 같은 경우는 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이제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킬 때 이제 입양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인지를 통해서 네. 이 아이가 나의 친생자가 맞다 이 부분을 확인을 받아서 용어 자체가 다르군요. 본인의 호적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하.